경기 침체 생각하면 인하, 고환율 고려하면 동결, 한은의 선택은 내일입니다. 내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한국의 기준금리를 결정하게 됩니다. 현재 한국의 기준금리는 3%입니다. 내일 추가 금리 인하가 나온다면 0.25% 추가 인하가 나온다면 한국의 기준금리는 이제 3%가 아닌 2%대로 2.75%대로 떨어지게 됩니다. 어떻게 할지 모르죠. 그에 대한 기사입니다. 보시죠. 오는 16일 내일이죠. 새해 첫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한국은행의 선택에 이목이 집중된다. 변수가 많거든요.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출범, 그리고 기업 탄핵 사태의 지속, 경기 침체, 불안한 환율. 지금 어느 것 하나 만만한 게 없어요. 지금 연결되어 있는 내용들 4가지인데 지금 미국 트럼프 2기가 출범을 한다. 그리고 기업 탄핵 사태가 끝나지 않았죠. 그죠? 계속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고, 경기 침체 난리죠 지금. 거기에다가 환율, 불안한 환율의 모습들, 만만치 않은 4가지 요소들이 지금 쌓여 있는데 여기서 한국은행은 어떠한 선택을 할 것인가? 취재를 종합한 결과 한국은행이 국내 경기 상황에 무게를 둔다면, 지금 경기가 많이 침체되어 있으니까 지난해 10월, 11월에 이어서 3연속 금리 인하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의 전망은 6대4, 7대3 정도로 내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다시 0.25% 내릴 것이야에 지금 시장의 컨센서들이 모여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경기가 지금 상당히 매우 침체되어 있기 때문에 금리를 내려서 경기를 부양시키겠다는 한국은행의 의지가 더 부각되지 않을까라고 저도 생각을 해봅니다만은 어쨌든. 그런데 문제는 그런 거죠. 요동치는 환율은 금리 인하를 제약하는 요인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달러당 원화 가치가 한 달 새 50원 넘게 하락해서 단기 저항선이던 1450원을 뛰어넘었다. 엊그제만 해도 1470원대였죠. 그죠? 그리고 트럼프 당선 이후 여전한 강달러에 국내 정치 불안이 겹친 영향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통화들 중에서 한국의 통화 가치가 러시아 루블 다음으로 그 가치가 많이 하락했다는 그런 내용도 여기 보이고요. 워낙 변수가 많아서 전문가들의 전망도 엇갈린다. 인하를 예측하는 쪽은, 그러니까 금리가 내일 0.25% 인하할 거야 라고 예상하는 사람들은 고환율보다는 내수 침체 상황에 더 면밀히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분석했다고 합니다. 이런 의견도 있고요. 반면에 동결 의견은 환율을 자극할 수 있다는 점에 무게를 두고 있다. 그리고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너무 과도하다는 시각도 있다. 그래서 이번에는 동결을 할 거야 라는 의견도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요 기사하고 같이 보실 게 이거거든요. 뭔가면, 자, 그러면은 올해 금리 인하로 들어갔는데 어느 정도 내릴 것인가에 대한 기사입니다. 자, 그래서 전문가의 75%가 1월 달에 금리를 내린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연말에는, 올해 12월 달에는 금리를 2.25%로 보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은 기준금리가 3%예요. 전문가들이 예상하는, 채권 전문가들입니다. 채권 전문가들이 예상하는 올해 연말의 금리는 2.25%라고 합니다. 그러면 1월 달에 만약에 한번 인하를 하게 된다면은 연내에 2번 정도의 더 추가 인하가 나올 것이다 라는 게 현재 금융 쪽 전문가들의 이야기라는 기사입니다. 작년 10월에 기준금리 인하를 시작한 한국은행이 3차례 연속 인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16일에 열리는 올해 첫 금통위에서 한은이 기준금리를 연 2.75%로 낮출 것으로 예상했다. 그리고 전문가들의 절반 이상은 한은이 이후에도 금리를 2번 더 낮춰 연말에는 기준금리가 2.25%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하고 제가 다시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대출금리가, 지금 한국의 기준금리는 3%로 말씀드렸어요. 한국 기준금리는 3%인데 대출금리는 4%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3% 후반 정도, 후반에서 4%. 그럼 기준금리가 연말에 2.25%로
내려가게 된다면은 대출금리도 마찬가지로 3% 초반으로 내려가게 되겠죠. 그죠? 현재 4%인 대출금리가 3% 극초반으로 떨어지게 될 겁니다. 예, 그런 예상이 가능하죠. 예상은 예상일 뿐입니다. 또 어떻게 바뀔지 몰라요, 그거는. 일단 예상은 그렇습니다. 시장의 전망은 좀 엇갈리긴 하지만은 대체로 내일 금리 인하에 무게를 두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올해 경제 성장률을 1.8% 정도로 예상한다고 저번 주에 기사에서 말씀드렸어요. 그죠? 정부에서 발표한 올해의 경제 성장률은 1.8%다. 그런데 현재의 기준금리가 3%라는 것은 과도하게 높은 수준이다. 경제 성장률 수준으로 기준금리가 내려갈 가능성이 크다라고 저번 주에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한 근거 때문에 올해도 금리가 지속적으로 인하를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금리를 내려서 경기 부양을 해야 할 만큼 지금 경기 침체가 심각하다는 그런 지표들도 곳곳에서 보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뭐 문제가 되는 거는 환율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런 금리 인하에 발목을 잡는 것은 환율이라는 이야기도 있는데, 그 부분은 저도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네. 어쨌거나 한국은행 이창용 총재님의 고민이 뭐 계속 깊어지지 않겠는가, 이분이죠, 그죠? 한국은행 이창용 총재님 되게 스마트하고 뭐 대단하신 분이라고 이야기 들었는데 똑똑하신 분이래요. 예. 현명하신 결정을 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당장 우리나라에서, 대한민국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기준금리를 잘 결정을 하시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제 개인적으로는, 예, 그렇습니다. 경기 침체가 장난이 아닌 상황에서 어쨌든 경기를 살려놓는 게 가장 좀 최우선적인 과제가 아닌가. 만약에 물가가 인플레이션이 뭐 과도하게 높아진다면은 그때는 어쩔 수 없겠죠. 인플레를 막는 것이 가장 중요한 한국은행 금리 운용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물가 인상은 막아야 되는데, 지금 물가 인상이 과도한 수준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 상황에서는 두 번째로 한국은행이 집중해야 할 부분들은 경기를 부양하는 것들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알 수 있는 건 그런 겁니다. 이제 금리 인하 사이클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었다. 작년도 10월달 3.5%에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금리 인하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고 있고, 올해 연말에는 올해 12월에는 2% 초반까지 금리가 떨어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다. 예. 금리 인하 사이클이 본격적으로 가동이 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금리를 인하해서 한마디로 유동성을 증가시키는 거죠. 그죠? 돈을 풀어서 경기를 부양하게 된다면은 자산시장은 분명히 반응을 하게 될 겁니다. 분명히 반응을 하게 될 겁니다. 예. 그런 분들을 염두에 두시고 연말까지 진행될 금리 인하 사이클에서 나는 어떤 포지션을 취해야 될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